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불러와서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분석하고 그림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의 날짜를 찾아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거나 월드컵 경기 결과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와 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세상을 데이터로 바라보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재밌게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데이터 마술사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출생아 수 같은 정보를 불러와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프로 바꾸면 마치 우리나라의 인구 이야기를 그림책처럼 보는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 분석인데요.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 중에는 지역별 인구 현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고향과 다른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 하고 비교할 수 있고요. 숫자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인데요. 영화로만 보던 타이타닉을 이번에는 실제 승객 데이터를 통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누가 더 살아남았을까? 어떤 조건에서 생존 확률이 높았을까? 같은 질문으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파이썬의 판다스, 매플립, 시범 같은 도구를 써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청 자료로 총 인구수, 출생아 수 분석하기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 변화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총 인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요. 연도별로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흐름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다음은 출생아 수 변화인데요. 왜 요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까 하는 질문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그래프에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 인구 비율 비교도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 인구의 비율을 분석하면은 성별 인구 구성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잘 안 보이는 패턴이 그래프로 표현하면 마치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난 것처럼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파이썬의 판다스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매플립으로 멋진 그래프를 만들어서 숫자 속에 숨어있는 인구 변화의 비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인 코시스에서 제공하는 총 인구수 출생아 수 엑셀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연도, 총 인구수,
출생아 수, 그리고 남자 인구, 여자 인구 같은 핵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또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두 담고 있는 보물상자 같은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 파일을 구글 콜앱에서 불러와서 한글이 깨지지 않게 글꼴도 설치하고 런타임을 새로 시작한 뒤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엑셀에 있는 숫자를 파이썬으로 불러오고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콜앱의 한글 글꼴 설치하기 과정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예쁘게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 깨져서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건데요. 총 인구수가 샵이나 또 다른 모양으로 나와서 확인할 수가 없는 글자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바로 한글 폰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눔 고딕 폰트를 설치해서 그래프에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도록 할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코드 3줄을 실행하면 폰트를 설치하고 새로 고치고 그리고 이전 캐시까지 싹 지워서 한글 코드를 한글 글꼴을 설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폰트를 설치한 뒤에는요, 반드시 세션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프에 한글이 깔끔하게 표시가 됩니다. 즉,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만든 그래프가 한글이 보여지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이해하기 쉽고 보기가 좋아지고요. 발표 자료나 보고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세션을 다시 시작하고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한글 폰트를 설치했으니 꼭 해줘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션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폰트를 설치해도 세션을 껐다 켜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새로 산 신발을 신으려면 상자를 열고 꺼내야 하는 것처럼 설치만 해서는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시작을 해야 반영이 됩니다. 세션을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도 다시 불러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다스랑 매플릭 같은 라이브러리를 다시 임포트 해야 하고 한글 폰트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콜앱 왼쪽 메뉴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주민등록 인구와 총 인구수, 출생아수, 엑셀 파일을 올리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 두 개의 파일을 드래그해서 놓는 방식도 쉽게 업로드가 됩니다. 즉 정리하면은요. 첫 번째는 세션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불러오고 세 번째 한글 폰트를 설정하고 네 번째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4단계를 해줘야 앞으로 분석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바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판다스는 마치 엑셀을 프로그래밍으로 다루게 해주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엑셀 파일을 pd.readexcel 함수 명령어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df는 pd.readexcel 그리고 불러올 파일 이름인 총인구수 출생아수.excel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데이터는 df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데요. 특별한 형태로 엑셀의 표처럼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엑셀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데요. 연도, 총 인구수, 남자, 여자, 출생아 수까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분석을 이 데이터로 마음껏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준비 완료 상태가 된 건데요. 이제 이 df를 가지고 다양한 그래프와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 변화에 대한 시각화인데요. 방금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차례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X축은 연도, Y축은 출생아 수로 설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생아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plt.plot df 연도, df 출생아 수 그리고 마지막에 plt show를 실행하면 오른쪽처럼 멋진 선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출생아 수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야 갈수록 조금씩 줄다가 최근 몇 년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숫자에서 그림으로 바꾸면 한눈에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문제,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데이터 시각화는 단순히 예쁘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 변화를 읽는 창문이 되는 겁니다. 연도별 총 인구수 변화에 대한 선그래프인데요. 앞에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구조는 비슷한데요. X축은 연도, Y축은 총 인구수를 설정해서 선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1960년대부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5천만 명에 도달했고 최근 몇 년은 증가 속도가 거의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언젠가 전체 인구 증가도 멈추게 되고 결국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구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 정책, 경제 계획, 복지 시스템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하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총 인구 대 출생아 수로 연도별 변화 시각화 과정인데요. 이전에는 총 인구만 따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총 인구와 출생아 수를 한 그래프에서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총 인구는 실선, 출생아 수는 점선으로 그려서 구분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에 그래프의 범례를 추가해서 어떤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표시를 했습니다. 오른쪽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총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출생아 수는 전체 인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값에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두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보면요, 규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출생아 수의 변화가 확인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각화 방법이 필요한데요. 특히 값의 크기가 너무 다른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이중 Y축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연도별 총 인구수와 출생아 수를 다른 축으로 차트를 그리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총 인구와 출생아 수를 한 그래프에 같이 넣으면 출생아 수의 변화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중 Y축을 사용했는데요. 매플립에서는 트윈스라는 함수를 쓰면 두 개의 Y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선인 왼쪽 축은 총 인구수를 표현하고요. 오른쪽 축의 파란색 선은 출생아 수를 나타냅니다. 이제 훨씬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총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출생아 수의 감소세가 최근 몇 년간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 Y축을 쓰게 되면요, 값의 크기가 크게 다른 데이터도 효과적으로 비교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중 Y축 그래프에 대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코드고요. 오른쪽은 설명이니까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 코드에서 먼저 plt subplot 함수로 기본 그래프를 만들고요. 트윈스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 Y축을 추가했습니다. 즉 하나의 X축을 만들고 차후에 다른 Y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 Y축에는 총 인구수 빨간색을 넣었고요. 오른쪽 Y축에는 출생아 수 파란색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도 두 데이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으로 나누어서 기본 단위를 만명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야 값의 크기가 비슷한 수준에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그래프 요소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자동으로 정리를 했고요. plt show 함수로 그래프를 출력을 했습니다. 즉, 이 코드의 핵심은 트윈스X를 써서 총 인구와 출생아 수를 같은 X축, 다른 Y축에 동시에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도별 남녀 인구수 변화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은 남성, 빨간색은 여성으로 나타냈는데요. 두 선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인구가 늘어날 때 남성과 여성 인구도 비슷한 비율로 함께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시점에서는 남녀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작은 차이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성비 불균형이나 특정 연령대 인구 구조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이런 정보는 교육, 주택, 의료, 연금 같은 사회정책을 설계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즉, 단순히 그래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플릭과 판다스 라이브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는데요. 판다스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매플립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PLT-RC를 이용해서 한글 폰트를 설정합니다. 이걸 안 하면 그래프 제목이나 축 라벨에 한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차례인데요. PLT 플롯을 이용해서 남성 인구수는 파란색으로, 여성 인구수는 빨간색으로 각각 선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단위는 보기 편하게 명 대신 만명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제목과 축 이름을 설정했는데요. 제목은 남녀 인구수로 했고요. X축은 연도, Y축은 인구수 만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PLT 레전드 함수를 통해서 범례를 표시했는데요. 이 범례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프를 볼 때 어느 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PLT show 함수를 실행하면 화면에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즉, 이 코드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